고대 아테네의 번잡한 성벽을 벗어나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한적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 아카데모스를 기리는 성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평화롭고 신성한 땅의 기원전 387년경 플라톤은 서양 지성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하나의 구심점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아카데메이아라고 부릅니다. 흔히 인류 최초의 대학이라 불리는 아카데메이아는 단순히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기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특정 철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지닌 지적 공동체였습니다. 아카데메이아의 탄생 배경에는 플라톤 개인의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테네 민주정의 타락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썩어가는 국가, 즉 폴리스를 구원하고 인간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카데메이아는 바로 그 위대한 지적 승부수였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아카데메이아가 과연 어떠한 곳이었으며 플라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이 지성의 요새를 건설해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깊은 철학적 그리고 정치적 동기를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아카데메이아의 설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테네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조명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는 영광스러웠던 페리클레스 시대의 빛이 바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배는 아테네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청년 시절, 아테네의 자랑이었던 민주정은 점차 중우정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대중의 감정적인 선동에 의해 중요한 결정들이 좌우되었고 결국 그의 스승이자 당대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렸던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비극적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젊은 플라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함께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아테네를 바로 세우려던 꿈을 꾸었지만 스승의 죽음 앞에서 그 꿈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더욱 근본적인 물음 속으로 깊이 침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뇌의 시기를 거쳐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방문했던 경험은 아카데메이아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참주였던 디오니시오스 1세와 그의 처남인 디온을 만나 자신의 이상이었던 철인 통치를 현실 속에서 실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통치자에게 철학을 가르쳐 현명한 군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권력자는 철학적 진리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플라톤의 시도는 결국 쓰라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플라톤은 단순히 현명한 조언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올바른 통치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조언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정의로운 국가를 이끌어갈 이상적인 지도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혹독한 지적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소피스트들처럼 개인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궤변이나 화려한 수사학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리 그 자체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할 영속적인 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고뇌와 시대적 사명감 속에서 마침내 아카데메이아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아카데메이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정해진 강의실이나 학점, 엄격한 졸업 요건 같은 현대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함께 자유로운 문답과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살아있는 연구 공동체에 가까웠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따로 없었지만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이들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아카데메이아의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러 대화편과 후대 학자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메이아의 교육 과정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었던 학문은 바로 수학, 특히 기하학이었습니다. 아카데메이아의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플라톤에게 수학은 단순히 계산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무쌍하고 불완전한 감각의 세계를 넘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신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실에서 그리는 삼각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이 비뚤어지거나 길이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하학에서 다루는 삼각형 자체의 개념, 즉 삼각형의 이데아는 완벽하고 이상적이며 영원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하학적 탐구를 통해 눈에 보이는 감각적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본질, 즉 형상, 이데아를 인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산술, 기하, 천문학, 그리고 화성학으로 이어지는 수학적 교과들은 혼란스러운 현상, 세계 속에서 이성적인 질서를 발견하게 하고 영혼을 정화하여 더 높은 차원의 인식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훈련을 통해 이성적 사유의 기초를 단단히 닦은 학생들은 아카데메이아, 교육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증술, 즉 문답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로부터 계승된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변증술은 단순히 상대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끈기 있는 대화를 통해 어떤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통념이나 가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안에 숨겨진 모순을 드러내는 치열한 지적 탐구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즉 독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참된 삶의 원천인 선의 이데아에 대한 보편타당한 지식, 즉 에피스테메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국 아카데메이아의 교육은 감각적 세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눈을 돌려 참된 실제인 이데아의 세계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즉 통찰력을 갖춘 진정한 철학자를 길러내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왜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철학자를 길러내려 했던 것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국가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아카데메이아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미래 지도자들의 양성소, 즉 조국 아테네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워내는 심장부였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과 통치자들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철학을 하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불행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는 부와 명예, 권력과 같은 사사로운 욕망에 휘둘리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국가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정의로운 국가란 사회의 각 계층이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통치자 계층, 용기를 갖춘 수호자 계층, 그리고 절제하는 생산자 계층이 각자의 자리에서 덕을 발휘할 때 국가는 정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인간의 영혼이 이성과 기계, 그리고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올바르게 통제할 때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조화를 이끌어갈 통치자는 당연히 무엇이 선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한 참된 알을 소유한 사람, 즉 철학자여야만 했습니다. 아카데메이아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은 바로 이러한 철인 통치자를 길러내기 위해 세심하게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수학과 변증술 훈련은
학생들이 사사로운 욕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국가 전체의 선, 즉 선의 이데아만을 추구하는 지혜와 덕을 갖춘 인물로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양성된 인물들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잡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아카데메이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최종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아카데메이아의 설립 이유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진리를 탐구하고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진 철학적 탐구의 전통을 계승하며 인간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완성된 철학적 영혼을 가진 인물들을 통해 혼란스러운 현실 정치를 바로잡고 가장 정의롭고 이상적인 국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개인의 지적인 유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폴리스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천적인 학문이었던 셈입니다. 아카데메이아는 바로 이 위대한 철학적 정치적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평생에 걸친 대답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메이아는 단지 고대 아테네의 한 교육기관으로 역사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에 의해 서기 529년에 강제로 폐쇄되기까지 약 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양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굳건히 수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걸출한 후학들을 배출하며 서양 철학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메이아의 진정한 의의는 그 존속 기간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카데메이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진리 탐구를 위한 영속적인 공동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창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정 교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 함께 진리에 접근하려는 아카데메이아의 정신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대학과 연구소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카데메이아는 스승의 억울한 죽음과 조국의 타락을 비통해했던 한 위대한 철학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훈련을 통해 영혼을 수련하고 참된 삶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이끌어갈 철인을 길러내고자 했던 위대한 이상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메이아를 통해 지식과 정치가 그리고 암과 실천이 분리될 때 세상이 얼마나 큰 불행에 빠지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 둘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2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아카데미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 학문을 논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바로 그 아테네의 올리브 숲에서 시작된 지성의 등불이 여전히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